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나오시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고 강조하시니까 조금 뭐 어때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 수소나 풍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 계십니까? 하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매일 나와도 할 얘기는 항상 있습니다. 어저께 그 일본에서 나왔던 뉴스는 뭡니까? 일본이 이제 최근에 수상이죠. 네, 수상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예. 스가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네. 다음 주에 어나운스한다, 발표하겠다? 발표하겠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네네.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 우리나라하고 네네. 유이하게 석탄 발전을 신설을 하는 국가이고요. 네네. 원전 비중도 예전엔 낮았지만 네네. 지금 계속 높이려고 네. 하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네. 별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으나 네네.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4위권까지의 경제 대국은 네. 모두 다 지금 탄소 배출 제로를 사실은 선언하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야, 대단한 지금 정책들이 물밀듯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전부 다 시작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요거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의 풍력 타워가 전 세계 수출이 좀 꽤 많이 되나 보죠? 아무래도 크죠. 업체들이 크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조선을 하던 업체들도 네. 풍력 타워 쪽에 진입하고 해서 네네. 신규 업체들이 주로 이제 유럽 쪽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뭐 반덤핑 이슈가 나오면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좋은 뉴스 아닙니까? 유럽에서 반덤핑 조사를 이제 진입을 했고요. 네네. 하게 되면 뭐 보통 그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산 풍력 타워의 유럽 수출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유럽이 풍력은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제일 크진 않은데 네. 미국을 제외하면 이제 이쪽 서방 세계에서는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풍력 타워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EU에 많이 하는데 유럽에 많이 하는데 반덤핑이 이제 정해지면 네. 사실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풍력 타워 하면 CS 윈드, CS 베어링 아닙니까? CS 윈드가 제일 수혜입니다. CS 네. 윈드가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유럽을 많이 나가는데 네. 베트남은 이제 EU하고 FTA 체결 국가이죠. 네네. 그래서 무역 장벽이 없는 상태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물량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CS 베어링 보면은 이제 한 4% 이상 하락하고 있고 CS 윈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은 뭐 주식이 올라가면 또 조정도 받는 거겠지만 이런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이런 방침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각국 정부에서 이렇게 서포트가 나와도 이런 좀 주식 관련해서 주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병화 연구원도 이런 증시가 이런 섹터가 안 좋은 이유도 이런 대주주 요건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주주 요건 때문입니다. 뭐 이거를 보시는 많은 이제 네. 투자들 분들이 아마 분통이 터지실 건데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린 관련주들은 전 세계에서 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네. 뭐 장이 조정받으면 조금 조정받고요. 네. 또 많이 조금 턴만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네네.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풍력, 태양광, 뭐 수소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한 2주 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거는 대주주 과세가 거의 확정적이다. 사망률로 네네. 떨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작년도에도 있었고 재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네. 왜 계속 끌고 가느냐는 거죠. 이왕 할 거면 네네. 빨리 다 하고 네네. 비율을 양도세 비율을 조금씩 천천히 올려가면서 하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까지 과거에는 풀려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공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런 불합리한 장은 사실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진 증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예, 참 어렵죠. 근데 야당에서는 그 사실 대주 자격을 10억으로 좀 상향시키는 법을 발의한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네. 좀 아쉬운 것은 네. 이런 이 제도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라서 사실은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네네. 고칠 수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이걸 아예 법으로 하겠다는 게 야당이 먼저 발의한 겁니다. 네네. 뭐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동학 개미들로 인해서 국내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까? 해외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런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는 뭐 글로벌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잘못되어 있는 제도를 갖다가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거를 네네. 가만히 놔두면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부동산 정책을 안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정책은 철마다 바꾸면서 네네. 왜 이런 정책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질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병화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동의를 하고요. 예, 그 제가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재부는 사실은 그 재정과 세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미들이 연말에 이 소중한 주식을 팔려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배당이 흘러나가지 않게끔 좀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본시장이 좀 성장이 되면 이 웰스 에펙트가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국가신용등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신용등급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자금 조달 코스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텔은 돈을 빌리는데 뭐 1%에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1.5%에 빌릴 수 있으면 벌써 0.5%의 격차로 일단은 스타트 라인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본시장부 장관이 하나 계셔야겠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건 얘기하고요. 예, 정부가 수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2차 그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도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이거 또 얘기 언급했다면서요? 네, 이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제도이고요.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국내에는 이미 RPS라는 네.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이 있는데요. 그 RPS는 풍력, 태양광 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사업자들이 정하게 해놨지만 이것은 발전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무조건 의무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업체들한테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뭐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네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정책이 뭐 이런 상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산 퓨어셀이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수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산 퓨어셀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두산 퓨어셀이 사실은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한병화 의원님. 네. 외국인들이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수급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수십만 주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외국에 그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네. 친환경 관련 뭐 펀드들, 네네. ETF들 이런 네네. 쪽에서 이제 투산 퓨어셀을 담기 시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 투산 퓨어셀이 어쨌든 블룸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매출액 기준으로 네. 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네네. 또 이런 이제 수소 관련 정책들 도입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한 2, 3년 지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 관련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련 펀드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지금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펀드에서 편입을 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 ETF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이름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네. 그 펀드 회사에서 ETF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ETF를 설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에만 하더라도 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대형사들이 네. 10월 말부터 해서 연말까지 네. 지금 다 설정에 들어갑니다. 네네. 뭐 ETF도 있고요. 네네. 또
그린 관련주들 담는 펀드들도 있고요. 네네. 그 펀드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네. 지금 이 대수주 과세로 인한 네. 개인들의 이 주가 급락을 이용을 해서 네네. 담고 있는 이제 담을 수 있는 네.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수급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3% 과세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네. 사실은 예전보다 좀 빨리 파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빨리 팔아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한 12월경 들어가면 네네. 그때서부터는 아마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소 관련 종목 그때 말씀하신 거 이 두산 피월세 말고 네. 또 진성 TC 나오네요. 진성 TC는 어떻습니까? TC는 수소 네. 관련주이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진성 TC의 주 고객인 캐터필라의 주가를 보시면 네네. 진성 TC가 네네. 왜 주가가 강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산업재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캐터필라 그리고 네네. 존디어, 중국의 싸니까지 네네. 이 건설기계 3인방이 지금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아하. 최근에 조정 장세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네네.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캐터필라가 아니죠. 진성 TC가 캐터필라에 만드는 굴삭기 그 하부 구조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내년부터 네. 중국, 미국에서 동시에 대규모 이제 인프라가 들어가고요. 네.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그린 산업 쪽으로 전환하는 인프라입니다. 네. 그런 인프라들은 과거의 어떤 집중적인 발전원들보다도 네. 훨씬 더 많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관련 이제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진성 TC는 이제 그걸 본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떠나서요. 그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3억 대주주 요건이 사실은 조금 이슈가 좀 있어서 사실은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좋지 않지만 12월 초가 되면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눴고 두산 퓨얼셀이 외국인이 지금 뭐 엄청나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ETF나 그린 관련 펀드들이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본시장부 장관이 생기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